여보세요? 예, 정함철 선생님 계십니까? 네. 예, 수고하십니다. 저 시사저널 조회수 기자입니다. 네. 예, 혹시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혹시 네네. 기억나시나요? 그, 예, 성함이 어떻게 쓴다고요? 예, 시사저널 조회수 기자입니다. 죄수님, 전화번호 바뀌셨나 네네네. 보네요? 아닙니다. 똑같은데? 그래요? 예, 전화했었는데. 네. 선생님이 지금 전화번호 바뀌신 것 같은데? 4371, 그 옛날, 4371이었는데 지금 4379로 돼 있네요. 예전에 그랬고, 네, 바뀌었죠. 예, 그죠? 네, 네. 예, 예. 네.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네네. 이번에 소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영모. 네네. 정의로운 시민, 네네. 그 대표께서. 네. 사대본을. 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그걸로. 내란선동 혐의를 고발을 하셨어요. 내란선동 혐의예요? 예. 내란선동, 해가지고, 지금 고발장을 접수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유튜브. 네. 예, 우리 전합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거. 네네. 봤거든요. 네. 봤는데, 저도 저희가 이제 이게 이번에 고소권도 있고 해서. 네. 지금 사대본 쪽에서 주장하시는 분, 간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네네. 해서, 네. 그쪽에서 답변도 받았긴 했는데. 네. 우리 전합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네네. 이게 그때 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네. 이런 우리 보수들이 이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 네네. 이 사실에 기반을 해서. 그렇죠. 네.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 말씀이 굉장히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지금 물론 선관위 답변도 저희가 받았지만. 네네. 지금 주장하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본을 네네.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 네. 그거 조금 좀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네네. 투표 용지를 가지고 또 많이 네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도 그걸 봤습니다. 신의 한수. 네.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 그걸 봤는데. 네네네.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반박 유튜브라고 했잖아요. 그거 올리신 것도 봤거든요. 네.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던데, 일단은 첫 번째, 투표 유무, 투표 용지를 가지고 그쪽에서. 그죠. 그걸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노트형, 그러니까 여백 유무에 따라서, 그죠. A형, B형, B형은 소위 말해서 노트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좀 짚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때 선거 사전 투표할 때. 맞습니다. 사전 투표할 때도, 그때도 이미 이 문제가 이슈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짚어봐야 되는, 사실관계를 짚어봐야 되는 게. 네네네. 우리가 매 선거 때마다 투표했던 거는 노트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백이 없는 거. 네네네. 여백이 없는 노트형을 우리가 매번 찍어 왔었어요. 매번 그전 선거까지 그렇죠. 노트형을 하다가. 매번 걸 찍다가 2016년 4월 13일 날. 20대 총선언 때. 지금의 국회의원이죠. 지금의 국회의원 선출하는 2016년 4월 13일 날 그때 처음으로 투표 용지가 바뀐 거예요. 처음으로 여백으로. 여백 있는 걸로. 여백 있는 걸로.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는 과정을 왜 바뀌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십수년 동안 제가 개표 참관위원 참여하면서. 후보하고 후보 사이에 선이 하나라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그죠. 투표가 다 찍었는데 선이 약간 물리더라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후보자 쪽은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위에 게 유효표예요. 그렇죠. 근데 아래로 좀 치우쳐져 있으면은 그 아래가 유효표고. 그런데 한 가운데 찍혀 있으면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육안으로 분별하기가 진짜 애매한 거예요, 이게. 육안으로 진짜 자로 잴 수도 없고, 현미경을 들었다 받으면 한 0.01mm 정도로 위로 올라가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효표 되고 유효표 되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백 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때도 그런 표를 내가 많이 찾아냈고, 그래서 이게 2016년 4월 13일 날 처음으로 여백 있는 걸로 후보자 사이에 여백을 두는 걸로 처음으로 바뀌면서 그때 TV에도 많이 홍보가 나왔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백을 둔다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후보에 물리기만 해도 무효표예요. 그렇죠. 다음에 물리기만 해도 무효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선거잖아요. 총선 다음에 이번 대선을 했는데 이것도 대선이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고 탄핵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전국에서 국민 갈등이 얼마나 극대화됐어요. 네네네.
그는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선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불신과 이제 아예 하지 말자라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투표 용지가 예전엔 계속 우리가 노트형 찍었는데 이거 뭐야? 여백 있는 거 이거 언제부터 바뀌었어? 사람들이 이거 인지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관위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겁니다. 선관위가 최소한 물론 이제 2016년도 처음 바뀔 때는 홍보는 충분히 했어요. 했지만 대통령 이것도 보궐 탄핵 정국이라는 통해서 이제 보궐 선거를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처음은 좋아. 일단 어쨌든 사전 투표 때 그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그렇지 않다. 투표용지는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여백 있는 게 정상적인 게 맞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본선거 때 최소한 투표장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이 사전 투표 때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여백 인원 투표용지로 요 2016년 이제 총선부터 바뀌었으니 그 유권자 여러분 이 투표용지를 확인을 하시고 안심하고 투표하십시오라는 안내문 하나만 붙여놨었어도 이런 논란을 사진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앙선관위가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대본에서도 이제 그 주장만 하고 계시지 그 어떤 뭐랄까요 그 근거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그동안 있다고 나는 참 이걸 뭐 보셔서 알겠지만 그 신의 한 수 보고 내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내가 그 신의 한 수에서 뭐 확실히 증거가 났다길래 그전에 솔직히 관심도 없었거든요. 어차피 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었으면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선거였는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유도하길래 그냥 그래 뭐 언젠가 정말 증거가 나오겠지. 그렇게 했다가 신한수에서 증거 나왔다기를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걸 2번을 본 거예요. 자세히 봤는데 이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주장하는 게 하나부터 1까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백 유무 말고. 자, 이제 한 건 이제 복사한 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이제 그 하단 절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 하단 절치가 안 돼 있고, 그 이제 바코드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게 사전투표 용지죠. 그게, 자, 그러면, 나눠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하단 절치가 안 돼 있는, 절치가 안 돼 있고, 바코드로 돼 있는 거. 요거는 사전투표 용지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전투표 용지죠. 모든 사전투표 용지고, 그 중에서 2가지로 구분되는 게 하나는 칼라고 하나는 흑백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많았지 않습니까? 100만 명, 꽤나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흑백이라는 것은 이제 빨간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검정색 도장이죠. 검정색 도장. 검정색 도장. 그죠? 그 신한수에서 이제 복사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검정색 도장이 찍힌 부분. 그게 사실은 그게 재외 투표용. 재외 선거용으로 만든 것으로 그렇죠. 비용 전량 차원에서 그렇죠. 이제 그 제외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공관 거기에 대사관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출력할 때 우리가 프린터기도 그렇잖아요. 컬러 프린터가 있고 흑백 프린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컬러 프린터기는 어쨌든 잉크가 2가지나 3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흑백은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예산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그 출력기가 프린터기가 다 흑백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중앙선관위에서 사전에 또 공고까지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재외투표 용지는 이제 그 흑색으로 해가지고 전체 그냥 단색이지. 단색으로 해가지고 출력이 된다라는 게 됐었고. 이제 그 제외 선거용도 사단 절치가 되지 않고 바코드로 되어 있는데. 물론이죠. 이제 사전 투표 용지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고. 일반 제외 선거용 투표 용지는 검정색 도장, 즉, 그러니까 복사로 이제 칼라 프린트가 아닌 걸로 해서 이제 제외 선거용은 검정색 도장이 찍혀 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투표 용지에 대한 논란은 일단은 이렇게 요 정도로 될 것 같고, 그 바코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34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33자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선관위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걸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먼저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거는 거기 그 관련 직원이 처음에 발언을 잘못한 거예요. 그 모든 이제 선거는 이제 33자리인데 그 교육위원 선거, 과거 교육위원 선거만 이제 34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번에 대통령 딱 해보니까 34자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논란이 빌미를 줬는데, 제가 중앙선거에 찾아가가지고 이걸 세세하게 확인을 했어요.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그 담당자가 처음 계속 33자리라고 주장하길래, 직접 찍어봐라.
그러니까 딱 찍어보니까 34자리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 다시 올라가더니 뭐 실무자들을 전산 담당 실무자들하고 계속 회의하고 확인하더니만 이거 자기 실수했다고. 대통령 선거는 34자리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34자리로 네네. 일괄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죠? 34자리 해가지고 거기에 칸 숫자마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명 그리고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 선관위 명 그다음에 이제 1년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총 34자리가 이제 다시 되는 한번 거예요. 불러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선거명 대통령 대통령 19대 대통령 그렇죠. 선거명 선거명이 그다음에 선거구명 근데 대통령은 하나의 선거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000으로 된 거예요. 0001인 하나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할 선거구 그러니까 관할 선관위. 그렇죠. 관할 선관위 그 명을 이제 숫자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번호예요. 1년 그래서 번호는 어떤? 마지막에 1년 번호인데 그러니까 투표용지 1년 번호. 그렇죠. 1년 번호. 네, 1년 번호인데 아마 그게 이제 이 전체 아마 일단 그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이게 사전 투표가 이제 1000만 장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1000만 표가 넘어가다 보니까 여하튼 간에 그게 이제 1년 번호가 자리 수가 6자리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6자리. 그래서 이제 알파벳까지 사용해가지고, 숫자하고 알파벳 혼용해가지고 이제 1년 번호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쪽에 이제 사대문 쪽에 주장하는 거는 이제 투표함. 그러니까 부직포로 되어 있는 투표함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바꿔치기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직포함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진짜 한심한 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 이 선거 관리라든가 개표 관리라는 이걸 이제 좀 경험해보고 해본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는 제가 과거 선거 때는 어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선거라는 게 하다 보면 또 시대가 변하면서 좀 더 이제 편리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이렇게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사전 투표 할 때 이미 그것도 이제 선관위에서 홍보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관내 사전 투표함이 있고 관외 사전 투표함이 있어요. 이제 관내 같은 경우는 관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전 투표를 하는데 내 지역 그러니까 내가 투표하는 그 지역에서 거기 동사무소 찾아가는 게 관내고 그거는 그냥 함에 이제 플라스틱 함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니 그건 관내는 이제 거의 부직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내가 플라스틱 함 안에. 부직포로 있다. 부직포로.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봉인을 하냐면은, 관내 선거함은, 왜냐면 이제, 사전 선거에 사람이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하고 시골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골에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밖에, 100장밖에 투표 안 했는데, 함 전체가 통째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 보관이라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함에 이제 그냥 그대로 보관하는 거는 아직 부직포 형식으로 이걸 같이 집어 넣어 가지고 봉인을 할 때 밑에 함을 봉인하지 않고 함에 들어가 있는 부직포 손잡이 부분하고 위에 뚜껑하고 위에 뚜껑하고 부직포 손잡이 부분 그 부분만 이제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함을 봉인을 할 때는 유의할 사항이 밑에 이제 박스하고 같이 이제 붙지 않게끔 박스랑 분리되게끔 하는 게 그게 이제 봉인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외는 어떨까요? 관외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이잖아요. 내가 이제 원래 부산 유권자인데 서울에 출장 와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편지 봉투를 주거든요. 봉투를 집어넣어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거는 관내 투표하면 그냥 통이에요. 관내는 그냥 플라스틱 통. 관외는 그냥 플라스틱 통이고. 플라스틱 함이고. 그렇죠. 그냥 관내만 이제 사전 투표 할 때. 그렇죠. 관내만 이제 플라스틱 함 안에 부직포함이 들어가 있는. 그거는 이제 투표용지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관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관외는 이제 플라스틱 함만 사용했고. 그렇죠. 관외는 플라스틱을 한번 했다가 그날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그걸 개봉을 해요. 그 자리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봉투에 보면 각 지역별로 다 주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내버리죠. 지역별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우체국으로 넘기기 때문에 바로 개봉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개표장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함 중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함만 온다고 보시면 되죠. 관내 사전 투표함만 그것만 이제 부직포로 보관이 돼 있다가
보관이 돼 있다가 이제 개표할 때 이제 가져와서 개표장에서 이제 개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런 절차들을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이게 다 불법이나 무조건 아니 그는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생각나시는 그쪽 주장 뭐 있으신가요? 뭐 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바코드 관련해서도 바코드가 이제 그 누구 특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밀 투표를 침해한다. 이런 이제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니까 QR 코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QR 코드.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 사전 투표할 때 보면은 그 전산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증 인식을 하고 인쇄라고 이 사람은 사전 투표했다. 라는 게 이제 중앙선거관 서버에다가 전산이 데이터가 넘어가요.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출력되는 그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 그 바코드 번호가 그냥 내가 투표하고 난 사전 투표했다라고 그 정보가 중앙전산망에 올라갈 때 그 올라갈 때 거기에 이 바코드 번호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확인을 안 해본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뭐 그거는 공개 투표가 맞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표장에 나온 거에 딱 봤을 때 이거는 1번을 찍었는데 바코드 찍은 번호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람 사전 투표했을 때 이 전 서버에 전산망에 등록돼 있으면은 바코드 번호 같이 등록돼 있으면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1번을 찍었구나. 근데 솔직히 이렇게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일이 투표 용지를 일일이 찍어가지고 하는 것도 미친 짓이지만, 그것도 미친 짓이지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의혹만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버에 넘어갈 때 일체가 없습니다. 바코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는 그냥 그 개인 정보, 개인이 이제,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정보만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은 사전 투표했다는 거 해야만 이제 본 투표 때 이중 투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만 올라가요. 그 바코드 번호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이제 거기 그 현장에서 출력되는 일련 번호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막연하게 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요 부분 어떨까요? 이제, 사전 투표 실시 후에. 개표 시까지. 사전 투표지 보관함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투표 참관인의 참관이 계속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선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요런 주장도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한심한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업무라는 게, 업무 제기하려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어. 아무리 해명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불신을 하면 불신도 끝이 없듯이. 아니,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하는 게 뭡니까? 딱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사전 투표하면 끝나면은, 그 투표 참관인하고 대동을 해서, 거기에 선관위까지 다 보관하고, 그 다 인수인계 다 확인을 다 해가지고, 거기, 그 공간에다 특정 공간에 집어넣고, 넣는 그 순간에 이제 그날 다 끝나게 되면은 그걸 출입구를 봉인을 해요. 봉인을 해가지고 이제 24시간 이제 순찰 경찰이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찰 돌면서 이제 거기 봉인 여부가 떼어졌는지 안 떼어졌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또 이중적으로 안에 실내에 이제 CCTV를 이제 24시간 켜놔가지고. 또 불도 켜놓죠. 불도 끄지도 않고. 불도 켜놓아서 24시간 CCTV를 지켜보면서 그게 중앙 이제 CCTV 관제해서 그걸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하려면 의혹을 제기하려면은 요즘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CCTV도 딱 장치하니까 딱 멈춘 동작을 하는 거. 그렇게 제기하려면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진보 진영에서는 쉽게 걔네들도 똑같이 이제 이거 선거 때마다 의혹을 제기해 왔거든요. 맞습니다. 선거를 제기하면 오히려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 투표하면 혹시나 뒤바뀔까봐 아예 텐트까지 쳐가지고 그 투표함 지킴이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거기서 지키는 팀까지 꾸리고 있어요. 걔네들은 차라리 그걸 배우던가. 보수진은 그게 못 믿어오면은 국가에서 해가지고 일당 주면서 하지 말고 또 결국 세금이니까 니네들 정말 불신된다면은 니네 팀 꾸려가지고 각 투표 장소 그러니까 선관위잖아요. 선관위는 어차피 각 시군당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팀 꾸려가지고 2, 3명씩 해가지고 3박 4일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서 또 투표 장관이 계속 3박 4일 동안 대기 안 시켜준다? 거기서 앉아서 뭐 하게요? 가만히 앉아서. 그거 다 국민 세금이고. 맞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CCTV하고 이런 걸로 다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지금 19대 4기에 대해서 4대본을 중심으로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신다는 분들은 사실은 전부 다 이걸 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네네. 이제 어쨌든 사대본이 주치의 돼서 네네.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건강한 보수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요 분들에게 좀 뭐 한마디 하신다면 뭐 어떤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제가 좀 꼭 좀 그 당부하고 싶은 게 예. 진짜 그 거짓의 수괴와 이제 네. 거짓의 수괴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죠. 예. 그들과 이제 우리 싸움에서 우리가 어설픈 거짓으로 상대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로지 진실로만 무장해야만이 그 진실은 절대 거짓에 지지 않습니다. 잠시 지는 것을 보일 뿐이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반드시 끝까지 부여잡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 태극기 이제 세력 안에 불순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우리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거짓을 퍼뜨려 버리니까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아무리 옳은 얘기 하다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들을 우리가 함께 유포하고 있으면 국민들 믿겠어요? 앞에 앞서서 얘기했던 진실조차도 다 외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게 최소한 선거에 대해서만큼은 이거는 선거 관리는 이건 한마디로 민주주의 가장 꽃이에요. 맞습니다. 선거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고 이건 민주주의 근본입니다. 선관위를 불신한다는 행위는 이거는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원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차라리 자신 진보나 좌파 지역에서는 진영에서는 막 그냥 그 우리 민주 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니까 무조건 이제 음모 제기, 의혹 제기하는 게 그들 목적이지만 오히려 우리 보수 진영이나 이제 자유 진영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지켜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스스로 우리가 무너뜨리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제 그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뭐, 솔직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권증은 다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꽃피우면서 해왔는데, 그 체제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기구가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허황된 이제 그 의혹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런 그 의혹이 제가 불신이 된다고 하면, 이번 선거에 철저하게 이제 투개표라든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사전 투표함 3박 4일 팀을 꾸려가지고 지키던가 그런 모습부터 투표를 독려하면서 그 투표함을 지키게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만이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국민에 갈 수 있는 방향이지 지금처럼 야 선관위가 부정하라니까 이번 선거도 보이콧하자 선까지 말자. 이거는 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6.13을 지금 보이콧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6.13 할 필요, 그 사람들 놀리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선관위를 믿을 수 없으니. 네네. 6.13도 보이콧을 하자. 네. 그게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적행위고나 정말 불순 세력들이 그런 우리 애국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거라고 나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그들과 싸우다가 솔직히 저도 많이 제가 상처받는 건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그렇죠. 참, 그래서 내가 이게 선관위에 가가지고 왜 그 사람들 처벌하지 않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법적 근거가 없대요. 처벌할 수 있는. 초기에 이제 그렇게 하도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을 명예훼손이지 이런 걸 했는데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제가 성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신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 어떤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오프라인에서는 계속 집회를 통해서 그걸 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팟캐스트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신의 한 수 그때 5.9 대선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았다 이거는 거의 한 30만 조회수가 한 30만 건이 넘더라고요. 그런 상황. 그래서 아마 그 정영모 그분께서 그분 이제 고소장을 보면은 이게 단순한 이제 법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온오프 나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6.13 보이콧 운동으로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지금 아마 그러니까 되게 세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 및 날조에 따른
뭐 내란 선동 뭐 어쩌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구나. 최근에 그 고발장 들어간 겁니까? 예,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네. 그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사대본 위주로 네네. 그 사대본 그 이제 뭐 상임 대표도 계시고 공동 대표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한 5분 정도를 뭐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지금 이제 우리 정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런 근거를 들어서 그것도 이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제 탄기국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기국 지금 그때 누구죠? 정광용 씨. 정광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당시 모금됐던 돈에 대한 횡령, 그러니까 물론 기부금법 위반, 뭐 기부금법 위반은 그렇다 치고 그 돈의 출처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용처를 제대로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말해서 우리 보수 진영 또는 애국 국민들이 3, 4, 5 주머니 돈을 이렇게 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엄청나게 모였거든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이제 모인 걸로. 한 6, 70억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횡령이죠. 그러니까 그 눈먼 돈을 이제 사적으로 유용하셨다는 걸로 이제 지금. 그는 의혹이고, 예, 재판을 또 지금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재판 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네네. 아무튼 그것도 이제 고발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사대본이라든가 또는 뭐 문재인 퇴진운동본부라든가 뭐 여러 단체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출처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가 모금이 됐고 그랬고 이 돈을 어디에 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사실은 그 탄기국은 사실은 그때 그걸 밝히셨어요. 네, 밝혔어요. 다달이 그죠. 맞아, 다달이 밝히셨는데 지금 사대본이라든가 지금 뭐 우리 이 광화문 인근 또는 서울역 또는 뭐 동아면세점 앞이라든가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한 5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한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항상 이제 후원 계좌를 밝히시고 또는 현장에서도 모금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한 번도 그죠? 이거 출처를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그 탄기국 이제 모금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정광용 씨하고 과거 이제 박사모 회장이었잖아요. 지금도 맞습니다. 회장이지만 박사모를 운영하면서도 많은 숱한 일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박사모 창립 멤버거든요. 그러시니까 그죠? 정광용 초창기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때 당시도 이제 박사모 뭐 회비나 뭐 후원금이나 이런 걸 뭐 횡령했다 해가지고 난리가 많이 났는데 전부 다 무혐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절대 그걸 함부로 이제 한다든가 단 10원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창기국 운영 과정에서 내가 많이 지켜봤고. 나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활동을 크게 하시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내신 분들은 뭐 많은 돈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우리 세력 우리 요 진영에 그 뜻을 같이 하셔서 돈을 내신 건데,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출처를 밝히는 건 의무라고 보여지거든요. 수입 출처만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수입도 당연히 어느 정도 모금이 됐다. 탄기국 때는 거의 다 물론 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끝날 때쯤에는 이제 다 제대로 안 밝힌 걸로 내가 알고 있고 한참 진행될 때는 이제 매달 이제 수입과 지출 내역을 다 공개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왔고 근데 지금 이제 그 단체들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뭐 공개할 만큼의 어떤 그런 금액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뭐 회계나 감사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기부금품 모금 그걸 하는 건 솔직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고요. 그 법 자체하고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뭐 그 문제도 사실 제가 뭐 할 얘기 많지만 이게 이제 애초에 그 기부금품 이제 모금을 가질 때 이게 정광용 씨나 탄기국 측에서 말을 이제 그 진술을 잘못했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예. 그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뭐라고 거짓말했냐면은 단기국 그때 우리가 거기서 경찰에서 우리가 한 2만 명인가 5만 3만 명 가까이 된 그 계좌를 조회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난리 났잖아요. 예. 그 계좌 왜 조회했는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죠. 결국 이 단기국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사실대로 그냥 단기국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그렇죠. 참여해가지고 그 단기국의 뜻,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고조 들어오니까 그걸 피할 목적으로 거기 그렇죠. 이제 거기서 회원, 그렇죠. 회원이나 정관이나 이런 가입돼 있는 사람은 이제 예외로 한다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모 회원이 냈다라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사모 카피돼 있는 가입돼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비교하기 위해서 조회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박사모 회원입니까? 박사모가 맞습니다. 이제 우리 단기국 직전에는 박사모 조직에 와야 된 상태예요. 그렇죠. 네네. 저도 강원 본부장으로 박사모 이제 복귀는 했지만 10년 동안 박사모 활동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저보고 박사모 회원이라고 얘기하면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그 시민 사회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단기국 목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참여했던 것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뭐 지금 많은 단체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어차피 그것도 사실은 문제 삼을 수는 있죠. 근데 아마 그분들이 이미 기부금품 관련해가지고 고발도 진행 중이다 보니까 단기국이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 회계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검증이 되고 있는 거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니까 뭐 자금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뭐 분란도 있었고 이런 과정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상태고 그냥 뭐 저는 투명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선생님 직함을 뭐라고 제가 하면 될까요? 지금 일단 뭐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 구국 결사대장이죠. 네. 서북청년단 구국 결사대장. 네. 그리고 단기국 그거는 이제 제가 강원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공감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게 정말 이제 부끄러운 게. 네네. 제가 요즘 내 자신 많이 돌아보는 게. 네. 진짜 이게 저는 절대 거짓의 편에 안 씁니다. 네, 뭐 제목이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근데 내가 아무리 내가 뭐 보수니 우파니 이렇게 한다더라도 우파와 보수 진영이 거짓으로 간다면 저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진영이든 네네. 자기신 뭐 보수 진영도 있고 뭐 진보 진영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것들에 대한 어떤 뭐 자신들의 뭐 진영을 뭐 이렇게 홍보를 하든 또는 상대방의 진영을 깎아내리든 이게 뭐 말씀하신 부분처럼 객관적인 진실에 근거를 해서 출발을 해야지. 사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진보 진영에서도 그 진실을 추구하는 친구들 많아요. 오히려 진보 진영에 있는 친구들 저하고 대화하면 정말 대화가 되거든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원래 제가 엄청나게 견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시키면 이게 좀 젊으시고. 또 이러시다 보니까 근데 또 그쪽은 또 사실 좀 말이 좀 통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죠?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분들 어쨌든 그게 뭐 기독권이 됐든 사실은 저는 이제 과거에도 제가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보수다 뭐 애국이다 뭐 태극기 든다 외친다고 해도 정말 진정한 우파고 진정한 보수라고 하면은 대의 앞에서 사사로운 이해관계 내려놓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사사로운 이해관계 더 앞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가서 서로 이제 이전 투어가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제 그 보수인 양, 우파인 양, 애국인 양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결국 우리가 이제 진보진이면 무조건 욕할 수 없는 게 결국은 그 과거 10년도 그랬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보수 진영, 애국 진영이 국민 앞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민심을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책임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뿐이라 돌아보는 게 우선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내가 많이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이제 객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기사를. 기사화 되나요? 네네네. 저희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내란선동 이쪽으로. 고발이 되신 상태라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5구 대선에 대한 이런 의혹들. 을 객관적으로 좀 저희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게 좀 쓸모없는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같은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태극기 들었던 입장으로서 네네네. 정말 국민 앞에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이제 창피할 네네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저희도 뭐 선관위 입장, 중앙선관위 입장을 다 받긴 했지만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 우리 보수 태극기 집회 내에서도 우리 정한철 우리 쌤처럼 네. 이렇게 또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기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혹시 끝으로 한 가지만, 혹시 뭐 기사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 좀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도 제가 네. 찾아가가지고 한 얘기가 있는 게, 지난 이제 사실 그 보궐 대선 관련해서, 네. 정말 이제 가장 문제가 있고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지금 제기도 이런 게 아니라, 네. 지난 보궐 대선 그 선거운동 바로 직전에, 예.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날이죠. 예. 하루 전날에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에요. 네네네. 이게 대법원에 의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네네네. 개입이에요. 그게 내용 네네네. 아실 겁니다. 홍준표. 네네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때 뭐 대법원 이제 계류 사건을 그렇죠. 아니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이미 우리가 그때 우리가 이제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제가 새누리당 제가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기자회견하면서 이걸 이제 그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을 빨리 결정을 내라 했는데 결국은 더 끝까지 대법원이 가만히 있다가 선거운동이 딱 이제 선거 한 보름 전이죠. 예, 공익선거운동 바로 전날. 그렇죠. 하루 전날에 대법원 2부에다가 이걸 배당을 했다 하면서 해당 그 판사 대법관은 뭐 신속하게 이거는 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우리 보수진영 유권자들이 불안해져 버린 거예요. 혹시 뭐지 이거 혹시 이거 홍준표로 우리가 단일했다가 이 갑자기 홍준표가 유죄 판결 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뭉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법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식들 결국은 선거 끝난 다음에 다 2달인가 지나가서야 결국 무죄 판결 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이건 명백한 이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에요. 근데 선관위에다 그거 따졌어요. 왜 당신들은 대법원이 그렇게 개입한 거에 대해서 왜 이의제기하지 않냐? 예. 다른 문제, 한단 소리가 있던, 물론 이제 담당자가 실무자니까, 그래서 위치는 안 됐겠죠. 그러면서, 제가 같은 국가기관 상대로 자기가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 하길래, 그거는 당신들 잘못된 생각이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중립이어야 되고, 일국의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도 경고하는 게 선관위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에서 선거 개입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 사실은 지난 보궐대선에서 가장 이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이에요. 대부분에 의한 부당한 선거 개입이에요. 그 문제를 만약에 기사와 일부를 좀 다룰 수 있으면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종종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또 서북청이나 관련해가 지난번 4.3 사건 관련 그러니까, 지났지만 그런 것도 한번 좀 연락하세요.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또 뭐 서울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또 한번 그때 오랜만에 한번 뵙고 또 뭐 딴 얘기 나누고 그러시죠 뭐. 네, 그러죠 그러면. 네. 예, 알겠습니다. 자주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